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말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그 감정 분석하기가 나와요. 감정에도 이제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감정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 5가지로 이 작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현, 그 다음에 자각, 보유, 또 표현, 완결,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감정은 그 이제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은 각 5단계에서 감정이 그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또 감정이 우리에게 기대해야 하는 반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출현이에요. 출현. 나는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가. 여기 76절 보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현이란 감정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그에 따른 몸의 반응이다. 어떤 나에게 자극이 주어지면 이게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막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그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무서운 것을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또 손이 떨리면서 막 동공이 확장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그리고 막 어떤 감정을 느낄 때는 막 체온이 상승하고 또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막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그렇죠? 막 몸이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또 충격을 받을 때 막 가슴이 조인다, 위장이 쓰린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몸의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은 이제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기억하면 됩니다. 몸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데 그래서 그 귀를 기울여야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과 잘 어울리게 한 첫걸음이 바로 우리 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집중하면서 내 몸의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각. 그렇다면 지금 떠오르는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가? 네. 만약에 신체 반응이 출현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일어나요. 네,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나타났다면 심장의 두근거림을 설렘으로 판단하겠죠. 근데 막 두근거렸는데 내가 평소에 막 나를 야단쳤던 그런 직장 상사가 나타났다면 그건 불안함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한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시원섭섭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에게 몸으로부터 느껴지는 이런 감정을 이렇게 하루 빨리 이렇게 느끼는 거, 또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진짜 감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막연하게 막 불안해. 막연하게 불안해요. 그러면은 내가 왜 불안하지? 하면서 자기 그 감정에 한번 직면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불안하구나. 그래서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낄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해결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불안한지, 지금 두려운지, 어떤 화가 나는지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면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서 이런 그 관계를 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체 반응 속에서 그 다음에 떠오르는 그런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라고 그래요. 한 3초 동안. 잠시 멈춤 질문이라고 합니다. 81쪽에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두 가지 그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3초 동안.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떤 감정일까? 이 감정이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엄마에게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반찬 필요하지? 반찬 붙여줄게. 이제 이렇게 친정엄마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는 됐어 엄마 됐다고 엄마 매일 아프다 하면서 무슨 반찬이야 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렇다면 그러면 이 딸의 그 진짜 감정은 뭘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봐요. 내가 짜증을 냈어요. 나의 짜증내는 감정은 무엇일까? 네. 짜증인가? 미안함인가? 아니면 고마움? 또 엄마한테 잘해드리지 못하는 죄책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감정이 정말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럴 거예요. 답은 엄마가 아직도 집에 반찬이 아직 많이 있는데 또 엄마가 반찬을 또 보내주면 음식을 버리고 나면 또 엄마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상처받지 않게 그 부분을 설명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찬찬히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름표가 나와요. 82쪽에 이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름표를 달아주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름표예요. 말하자면 감정 이름표, 미안함, 죄책감, 서운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죠. 이름표를 달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유입니다. 보유. 보유는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어떻게 감정을 보관하고 조절하는가. 예. 예. 감정을 알아차렸는데 그 알아차린 감정을 막 무작정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그릇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 네 탓이야 라고 남을 원망하거나 다 내 잘못이야 하며 자책감으로 이제 무너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발그릇이 감당하지 못해서 막 쏟아내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막 화를 내. 그러면 되게 이제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치? 근데 이제 엎지러진 물입니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상처를 주면 또 내 마음도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감정을 알아차렸을 때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 감정을 잠시 우리 그 마음에 보관하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시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감정을 보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이제 관대하고 또 적절하게 이제 의사소통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할 때 그 대화 중에서 이제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그 반응에 쉽게 이제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이렇게 높이는 것도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86쪽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정이 휘몰아칠 때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떠올라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진흙이 떠올라 탁해 보이는 강물도 시간이 흘러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제야 투명하게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좀 기다려야 한다. 예, 기다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폭풍처럼 거센 감정이 나를 압도하더라도 아주 잠시 동안 때로는 숨을 크게 몇 번 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심호흡이죠. 기다리면 떠올랐던 불순물이 가라앉고 그 사이로 진짜 감정이 얼굴을 내비친다. 네. 잠시 이렇게 멈추는 것.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죠. 서운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해. 엄마가 속상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엄마 속상하니까 다음에 말을 할 때는 좀 작은 소리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 서툰 사람은 아이가 막 짜증내면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어? 엄마 무시하는 거야? 응? 너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 하면서 막 쏘아붙이죠. 그렇게 되면 서로 상처만 받고 관계가 이제 나빠지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작가는 세 가지 그 표현하는 사람의 세 가지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형은 폭포수형이에요. 야,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 그거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들 몇 명인데 도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일을 하니? 하고 야단을 쳐요. 그러니까 상사가 그 후배가 어떤 중요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자료를 놓고 왔어요, 집에. 그때 이제 첫 번째 유형, 폭포 수형. 딱 이제 쏟아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은 그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그거는 호수형, 호수. 잔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수도꼭지형이에요. 아, 정말 당황스러웠어. 중요한 자리인데 빠져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 너도 놀랐지?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그땐 지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서로 교대를 체크하자. 예, 이 세 번째 폭포수형이 가장 좋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또 엉뚱한 그 놀란 마음에 엉뚱한 감정을 그죠 드러내지 않고 해결해야 할 감정을 모르는 척 이렇게 미뤄두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말과 감정이 조화롭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꼭지형이 가장 그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형은 이제 완결이에요. 그래서 완결인데 이런 출현, 지각, 보유, 표현의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고 난 그런 감정은요, 제 역할을 다하고 깔끔하게 사라진다고 해요. 이제 이를 그걸 완결이라고 해요. 완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의 주체에게 자신의 실체를 알리고 충분히 음미하게 한 뒤 목적에 맞는 말을 할 때까지 머물렀다가 홀가분하게 떠난다. 감정은 억지로 다루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정리할 줄 안다. 예, 내가 말하자면 남편에게 굉장히 서운한 말을 막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속을 억누르고 두고 보자 이러면 이제 속에 가라앉는데 당신이 그런 말 할 때 이런 말 할 때 내가 너무 서운했어요. 다음에는 좀 다르게 좀 내 생각도 좀 생각하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 감정 서운한 감에서 딱 정리가 되고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5가지 그 감정의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또 표현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 찌꺼기에 쌓이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